애플워치가 있는데 에르메스 애플워치? 연애할 때 바이크 못하게 하고 가지고 있던 바이크도 팔게 했는데 바이크처럼 출력 좋은 전기 자전거?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왜 바이크 탈 때 헬멧을 꼭 써야 된다고 하는지 아시나요? 머리가 남아있어야 신원 파악하기가 쉬워서래요. 무섭죠? 지난 5년 동안 겨울 롱코트가 없어서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옷 계속 입어보는 거 싫어하는 ISTP 마쇼울프라서 제대로 된 겨울 롱코트가 없다고요. 명품 팔찌는 어때요? 어때요? 변덕쟁이 남편 생일 선물 대작전! 언니 남편분 애칭이 왜 마쇼울프가 됐는지 궁금해요. 자, 마이 숄더 프린스, 나의 어깨 왕자님. 자, 마쇼울프 처음 만났을 때요. 어깨가 태평양이었어요. 설거지를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원래 초딩 때부터 근육질의 남성을 좀 이렇게 선호했었습니다. 근데 초딩 때부터 근육질의 남성을 선호? 이건 조금 이상한데 왜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깡마른 스타일이 좋아? 통통한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난 근육질이 좋아. 남자는 근육이지. 너무 선정적이야. 이거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 근육으로 설거지하는 남자 마쇼울프. 근데 최근에 마쇼울프를 간간히 브이로그에서 봐오신 로열님들은 언니 마쇼울프가 어깨가 그렇게 넓었었나요? 잘 모르겠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어깨 인대를 다친 지 좀 됐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받고 어깨 운동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 어깨에 비해서 이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좋아요. 근육질의 몸보다 저는 그 사랑 정신적 사랑이 더 중요하답니다.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하죠. 자, 오늘 변덕스러운 우리 남편의 생일 선물 대잔치. 남편은 아직 없고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하시는 로열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애플워치. 그 중에서도 에르메스 애플워치. 애플워치 중에는 그냥 워치가 있고 에르메스 애플워치가 있고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에르메스 애플워치는 베젤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고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시계 같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에르메스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시계 같아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클래식한 느낌. 우리는 또 로열님들이 여자잖아요. 이런 거 보는 김에 남자 것도 보지만 여자 것도 같이 한번 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브이로그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제가 마쇼울프와 함께 명동에 있는 애플 매장에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 에르메스 워치에 이 금속 스트랩을 같이 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여성용 제품도 예쁘고 남성용 제품도 깔끔하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우리 둘은 금속 스트랩을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에르메스 애플 워치로 한다면 가느다란 두 줄로 지나가는 가죽 스트랩으로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마쇼울프는 딱 이 금속 스트랩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천 조직으로 되어 있는 스트랩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용 밴드도 훨씬 더 뭐랄까 멋스럽습니다. 방수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 스트랩도 있어요. 아예 그냥 깔끔한 직물 형태도 있습니다. 약간의 엠보. 자, 남자들은 울트라를 많이 하시는데 마쇼울프와 저는 이렇게 팔목과 발목이 좀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투박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얄쌍하면서 유려하게 싹 흐르는 이런 라운드 형태의 제품들이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애플 매장에 다시 가서 에르메스 제품들을 다시 본 결과 자기는 에르메스까지는 필요 없다. 일반 모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에르메스 애플 워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워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왠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의 눈이란 그런 겁니다. 게다가 마쇼울프가 지금 애플 워치가 있어요. 제가 이전 마쇼울프 생일에 애플 워치를 선물을 해줬었잖아요. 그거를 차고 있거든요. 같은 라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가려고 다시 새 것을 구매한다. 이것도 아직 잘 쓰고 있는데 다만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 그 이유 때문에 새로 또 구매를 하겠다. 이런 게 스스로 뭔가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꽤 이유가 납득이 가죠? 자, 이것이 생일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냐 꼭 생각을 해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조심스럽게 마쇼울프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제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슈퍼 73. 자, 이전 브이로그에서 마쇼울프가 테스트 운전해보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 전기바이크 자전거? 뭐죠?
바이크예요? 자전거예요? 자, 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세요. 자,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로율님들, 우리 이전 영상에서 이상형 리스트 꼼꼼히 적었었죠? 그중에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취미로 바이크 타는 남자 안 됩니다. 제 경험상 바이크를 취미로 하는 남자들을 이렇게 보아하니까, 물론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약간 충동적이고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좀 그런 상황을 즐기는 스타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쇼프와 썸을 타는 그 초기 시기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초반에 썸을 타는 그 시기, 그러니까 사랑이 막 생겨서 막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나 이상형이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시기 있잖아요. 남녀 모두 그때에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나는 바이크 타는 남자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저는 그냥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원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한 달만 실컷 타고 처분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더 예민하게 보는 부분이 바이크 타는 남자보다는 거짓말하는 남자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한 달 후에 진짜 처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그날이 되니까 타지 않고 바로 처분을 하더라고요. 또 내놓으니까 중고시장에서 잘 팔리더라고요, 바이크가. 자, 이 정도로 제가 안전 부분에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슈퍼 73 전기 바이크 같은 전기 자전거, 그거 금지 품목이니까 다른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요거는 초반부터 이런 우리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납득을 하더라고요. 자, 3일이 흐른 뒤에 명품 팔찌를 사줄까? 남자들의 팔찌 하면 프레드죠. 프레드에는 이 단 모양의 펜던트, 이 펜던트가 화이트 골드 플레인도 있고 다이아가 약간 있는 모델도 있고 전체 다이아도 있고 유색 보석 팝에도 있고 여러 유색 보석으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스트랩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컬러 밴드와 스템 밴드, 그 두 가지를 해봤는데 전체 실버 컬러로 통일하는 게 너무 섹시하고 예쁘더라고요. 뭔가 포멀한 룩에도 어울리고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가격이 합이 500만 원대였습니다. 자, 마쇼프가 갖고 싶다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잘 어울리나요? 제가 이때 그냥 확인용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뭔가 구도랑 이렇게 인물이 그닥 멋있게 나오진 않았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가격대가 되니까 팔찌로 갈 건지 아니면 시계로 갈 건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까르띠에 남자 시계 살펴볼게요. 남자 시계 중에는 탱크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기본 모델 있잖아요. 그게 700만 원대부터인가 시작을 했고, 탱크 머스트워치 엑스트라 라지 모델이 스틸 제품으로 83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500만 원대와 700만 원대, 800만 원대는 완전히 다른 또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마쇼프에게 시계를 좀 사주고 싶은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이번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새로 다시 출시가 됐던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루이비통에도 가봤습니다. 루이비통에 가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다미의 팔찌를 해봤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중간중간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화려하고 가격대도 5천만 원대. 잘 못 들으셨죠? 네, 못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앙브랭드를 본 거예요. 자, 이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 눈이란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예 비싼 거 안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봐야 돼요.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도 또 백화점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10만 원대라면은 고민을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10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니까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1년 동안 가장 좀 큰 선물을 해주는 날이 각자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여주 아울렛에 갔습니다. 자, 여주 아울렛 가면 일단은 프라다부터 줄 서야 되는 거 알죠? 줄이 정말 가장 길고 기본 40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줄 서기 전에 도어맨에게 남자 겨울 롱코트 들어왔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전기로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줄을 서지 않은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라다에 들어가서 겨울 롱코트를 구매하는 게 더 기분 좋았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 너무 긴 줄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심경. 그리고 그 건너편에
바로 팬디 매장이 있거든요. 팬디 매장에서 가끔 70%나 세일을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가디건을 팬디 아울렛에서 샀거든요. 너무나 만족스럽고 할인율도 좋았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입어봤는데요. 네, 사진 너무 이상하게 찍어서 조금 미안하네요. 이렇게 영상에 쓸지 모르고 그냥 확인용으로 서서 제가 절대 찍지 말라는 구도로 그냥 찍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이게 완전히 겨울 코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뒷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서 약간 마법사처럼 바람이 불면 둥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트렌치 코트 같았어요. 이때 저희가 그 직원분에게 할인과 할인을 더하면 26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다라는 안내를 받고 다른 매장도 한번 보고 올게요 하고 나갔었거든요. 생로랑 유일하게 남자 코트, 롱코트 하나 있었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코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무게가 한 5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무겁다고 하길래 저도 입어봤는데 저는 한 10m도 못 걸어갈 것 같더라고요. 남자 코트라 조금 더 무거웠나 봐요. 타임, 옴무. 타임에서 겨울 코트들 꽤나 괜찮거든요. 제가 20대 때 정말 마음에 들었던 캐시미어 100% 겨울 코트도 타임 제품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적극 추천을 하면서 마쇼프에게 입혀줬는데 팬디 옷을 입어봤잖아요. 명품 로고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팬디의 그 코트가 여기 소매를 이렇게 접으면 그 안에 이 팬디 로고가 은근슬쩍 보이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 약간 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의 이 블랙 코트가 70만 원대였는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더라고요. 매장에서 나와서 바로 다시 팬디에 가자고 해서 팬디로 갔습니다. 구매를 하려고 간 거죠. 근데 이 코트의 세일가가 375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260만 원대로 안내를 받지 않았었나? 우리는 260만 원 정도 되는 줄 알고 그래 겨울 코트 명품에서 하나 사주자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였는데 100만 원이 넘게 갑자기 훌쩍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팬디 아울렛 매장에서 두 가지 제품을 사면 거기서 10%를 더 해주는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개를 사면 이 하나의 코트 가격이 26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안내였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듣지 못했지? 결국에 우리가 써야 하는 돈의 최종적인 금액은 260만 원보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쇼프가 이제 거기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집에 그냥 가자고. 아니 여주 아울렛까지 1시간 20분 동안 운전해서 가서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하면은 그렇죠? 그냥 집에 가자. 이 변덕쟁이 남편의 기분 맞춰줘야겠죠. 생일이니까 약간 마음이 상한 이유도 너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저도 26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370 얼마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저도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생일 주간인데 마음 상한 우리 마쇼프에게 평소에 제가 금지했던 메뉴인 수제 햄버거를 시켜주면서 그날의 기분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자, 주말에 다시 와야 돼요. 이틀 후인 토요일에 다시 와야 됩니다. 자 드디어 토요일 우리는 오늘 무조건 사야 돼. 왜냐면 생일 당일이기 때문에 로에베 매장에 가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이 앞섬이 이렇게 밑에까지 있더라고요. 거의 무릎에 이 단추들을 잠글 수 있는 역시 로에베 실험적이야. 톰포드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톰포드 하면 유러피안 럭셔리 중에 럭셔리. 그 중에 요 자켓인데 소재가 톡톡한 겨울 코트 같은 소재더라고요. 뭔가 입은 모습이 사진에는 잘 안 담겼는데 실제로 되게 멋있었어요. 마쇼프가 좀 이렇게 코도 높고 서구적으로 생겼잖아요. 완전히 동양적인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얼굴의 이미지와 톰포드의 이미지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또 다른 컬러의 자켓도 입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너무나 멋있게 마음에 들면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몇십 년을 더 입어라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톰포드로 마음이 거의 굳혀졌었습니다. 마쇼프의 생일 선물인데 이제 제 마음에도 들어야 되는 거죠. 자, 톰포드가 마음에 든다면 로로피아나는 어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와, 근데 역시 로로피아나의 의류들은 정말 편하면서도 그 소재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이 넘사해요. 로로피아나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방 코트도 있었고 조금 더 긴 코트도 있었습니다. 그 로로피아나 원단 특유의 그 아주 부드러움 베이비 캐시미어. 그러나 로로피아는 다 500만 원대 그 이상이었고요. 톰포드는 300만 원대였어요. 마쇼프가 저한테는 약간 고가의 선물들을 많이 사줘도 자기가 자기 옷에는 그 정도로 돈을 들일 생각을 잘
안 해요. 검소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마쇼프의 생일 선물인데 제 마음에만 들었다고 그거를 확 사주는 것보다는 마쇼프 마음도 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매장도 한번 다 보자 해서 걸어가다가 맨 온 더 문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생일 선물을 고르게 됐지 뭐예요. 언니 뭐 2개나 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캐시미어 100% 코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이 캐시미어 차르르한 느낌 그리고 얇고 너무나 가볍고 결정적으로 콜롬보 원단, 캐시미어 원단 중에 3대 원단이 있거든요. 그 중에 고급스러운 콜롬보 원단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107만 원인가요? 정말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단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거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몇 개 안 남았을걸요? 지금 로율님들 남편 생일 선물 아니면 남편 겨울 코트 사야 되시는 분들 빨리 달려가서 구매하세요. 근데 이거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아울렛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쫙 입어보더니 너무 가벼운 거죠. 마음이 홀랑 뺏겨버린 거예요. 겨울 코트 입은 것 같지도 않네요. 이게 콜롬보 원단. 제가 입어도 멋있네요. 라라 좋은 가격에 득템을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보너스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팬디에서 어차피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이 260 얼마였잖아요. 근데 지금 100만 원만 썼으니까 160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또 아니지만 왠지 기분상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정도 돈을 써서 생일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쇼프가 평소에는 그냥 패딩 입는 걸 좋아해요. 뭔가 스포티한 느낌을 즐기기 때문에 이 아주 가벼운 패딩을 하나 더 샀습니다. 몽클레어 패딩이 정말 가볍고 따뜻하잖아요. 이 제품도 그 정도 무게 느낌? 가벼운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변덕과 피로감을 금방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패딩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패셔너블 하더라고요. 뭔가 유러피안 느낌. 이 맨 온 더 문이라는 브랜드가 해외에서 정말 고급스러운 원단을 직수입해서 그 원단으로 예쁜 옷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브랜드도 있고 이탈리아 브랜드를 수입하기도 하고 일본 브랜드를 수입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서 쇼핑백을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이 오늘의 쇼핑이 만족스러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스스로. 마쇼프가 2번 얘기했습니다. 아, 잘 샀어. 난 이게 가장 만족스러워. 옷 하나에 내가 맥시멈으로 쓸 수 있는 거는 1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만족스러웠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고급스러워 보여서 만족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변덕쟁이 남편 생일 선물 대작전 성공! 훈훈한 마무리!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또 만나요. 예!